자, 이 시간이 좀 지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발표인 우리 피에르 앙리님을 모시고 EU 배터리 법안의 순환경제적인 접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각 발표자분들께서는 20 minutes, so just keep the time, please. Thank you. 피에르 앙리님을 Please welcome him, Mr. Pierre Angli, to the podium. 잘 들으십니까? 이 발표가 아닌데요.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제 발표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장표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EU의 규정, 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 이미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왜 이것이 규정이 먼저 채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배경이 있는데요. 배터리의 생산량이 유럽에서 특히나 전기, 전자 부분에 있어서 크게 생산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이 배터리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이 저희 자원에 대한 내용, 희소 원자료라던가 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가 예상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저희의 자원 같은 경우에는요, 각 영역에서 이 수요가 이 생산뿐만 아니라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생산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 배터리 생산량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배터리가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그 배경이었고요. 2023년에 새롭게 채택된 이 규정의 목표를 살펴보시면은 먼저 EU의 내부 시장에서 이 지속 가능한 고품질 배터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배터리를 다 사용하게 되면은 폐 배터리를 적절하게 수거하고 재활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또한 시장이 이 2차 원자재 시장이 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2차 원자재들이 배터리를 폐기한 이후에도 활용을 해서 이 배터리 수명 주기의 절반에 걸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감소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주요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에 대해서 EU의 그 의존도를 감소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이 새로운 저희의 프레임워크를 보면은요, 전체 수명 주기를 전부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의 전체 수명 주기를 보고 계신데요. 까만색으로 표시한 것은 새로운 배터리이고요. 초록색은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표현한 것이고요. 또는 이 리퍼버시한 것들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박스로 표현해 놓은 것은 그 규제가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했습니다. 각각의 그
수명 주기에 있어서의 어떠한 조항들이 어떤 부분에 대응하는지를 표시를 했고요. 예를 들면 책임감 있는 소싱이라든가 이 부분은 채굴과 이 가공에 영향을 미친 거에 연관이 있고요. 또 제조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물질들, 고위험 물질들 또는 우려되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럼 탄소 발자국이라든가 또 다양한 이 교체 가능성에 관한 것도 이게 제조 부문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의 그 전기 자동차에서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안전, 성능, 또 내구성에 관한 내용과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폐건전지의 수거에 관한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 폐건전지 내에서도 특정 재활용 가능한 것은 수거를 회수를 해야 하고요. 이러한 수명 주기를 관통하면서 분류라든가 어떤 배터리들은 어떤 조항에 커버가 되고 어떤 각각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고요. 또 표시에 대한 라벨링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DPP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 규제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 이 지속 가능성과 안전 요구 사항 같은 경우에는 2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 제한이라든가 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는 모든 저희 규정이 특정 물질에 대한 예를 들면 수은이라든가 여러 코발트나 이런 재활용 가능한 물질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이고요. 탄소 발자국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이미 주요 원칙으로서 이 탄소 발자국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계속해서 위임 법률로 이어서 위임 법률을 통해서 상세 내용을 이 탄소 발자국에 대한 측정의 내용도 담기게 될 것입니다. 재활용 함량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특정 2차 이 원재료에 대한 내용을 정했고요. 지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바로 적용될 것은 아니지만 이미 5년 또는 10년 내에 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과 내구성에 관한 조항도 있고요. 특히 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관한 내용이고 또 착탈 가능성, 교체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이동용 배터리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량 운송 수단이라든가가 포함이 되겠죠. 또한 안전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에서는 이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생산자가 이 폐배휴 배터리를 수거해야 되는 것과 같은 책임은 생산자의 책임을 저희가 생산자의 책임이라고 부르는 PRO라고 부르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 생산자 책임과 관련된 조직과 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생산자가 효율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의무를 사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폐휴대용 배터리 수거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물질 회수 목표도 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 폐배터리를 EU 역외로 운송을 할 때와 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폐배터리가 EU 역외로 운송이 될 때 어떤 사항들을 지켜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표시 라벨링 관련된 그 라벨링과 마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킹에 관한 특정 이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QR 코드를 통한 또 배터리 여권은 이 디지털 버전으로서 이런 정보들이 디지털 버전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사에 관한 내용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요. 환경 관련된 내용, 또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 배터리의 전체 수명 주기에 관한 것들이 실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된 정책들, 관리 계획, 리스크 관리 계획, 그리고 정보 공개, 어떻게 이러한 리스크가 평가가 됐는지도 이 실사에 관한 규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배터리를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전에 있었던 분류를 현행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저희가 카테고리를 예전에 있었던 폐 배터리를 범주와 함께 있었는데요. 이것을 현행화를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추가했던 부분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이런 산업 배터리에서 구별이 안 됐었는데 그걸 구별을 했고요. 또한 하위 카테고리도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그 고정식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분류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규정들이 모든 배터리인데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가 이 규정에 를 준수해야 되는지 확인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시장의 출시를 위한 요건 사항들을 정리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 법률은 이 내부 시장에 대한 법률로서 EU에 생산이 됐든 아니면 수입이 됐든지 간에 EU에 출시가 되는 제품에 있어서는 모두 공히 적용되는 요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요건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배터리에 적용이 되고요. 배터리의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 또한 이 탄소 발자국이나 재활용 내용물 함량이 포함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최종 배터리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재활용 함량이 생산의 부분에 있어서 담겨야 됩니다. 또한 배터리 정보 관련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경제 운영 주체가에 따른 실사에 대한 내용도 요건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수명 종료 관리입니다. 이미 이 생산자 관련돼서 그 EPR 관점에서 생산자의 책임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회원국에서 이 생산자로서 등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이 EPR 생산자 책임 제도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 EPR 같은 경우에 이 EPR의 목적은 특히나 이 폐 배터리에 대한 분리 수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가의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수명 종료에 관한 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수거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보시면은 재활용에 대한 효율들 높은 것뿐만 아니라 또 사용이 또 가능한 재활용한 부분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 구리, 납, 리튬, 니켈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질을 회수하는 목표까지 설정이 돼야 됩니다. 또한 이 배터리의 제2의 삶을 촉진하는 용도를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좋은 상태라고 하면은 다시 사용이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재제조가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원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의 원래의 성능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그래서 이 배터리를 바로 폐 배터리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2의 삶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배터리의 착탈 가능성과 교체 가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포토블한 이동 가능한 배터리에 관한 휴대용 배터리에 관한 것인데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빌리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제품들은 착탈 가능해야 하고요. 이 설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또 통합이 될 때 이 착탈과 교체 가능성이 감안이 돼야 되는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이 최종 사용자가 만약에 이것을 착탈하고 교체하는 데 있어서 최종 사용자한테 어떤 위험이라든가 안전을 줄 경우가 있다라면 이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전문가만 배터리를 재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그 경량 운송 수단에서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교체되거나 착탈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 발자국에 대한 요건 사항은 전기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그리고 산업용 배터리라고 할 때도 2kW 이상에 해당하는 배터리, 그리고 경량 운송 수산용 배터리에 적용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인 사실 적용 시기가 다 다릅니다.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적용이 될 텐데요. 모든 유형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기 자동차보다 더 늦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이 수명 주기를 모두 포함하고요. 각각 이 제조 공장에서부터 배출 단계까지 이 탄소에 대응하는 이 에너지 효율성과 모든 그 배터리 생산과 이 효율성까지를 모두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임 법률에서 좀 더 상세 정의가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최소한의 요건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DPP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배터리 이 여권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정보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제를 보면은 이 포함되는 정보가요. 탄소 발자국 같은 정보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저희가 목표는 이 이니셔티브 상호 운용성을 제공을 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사용을 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배터리가 가장 그 목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는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것은 이 배터리 여권 같은 경우는 2027년 2월부터 QR 코드를 통해서 액세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듀 딜리전스 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명에 대한 통제 및 투명성 시스템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관리 계획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요. 생산자가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서플라이어 쪽에서도 공급자 생산자 쪽에서도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범위를 보시면은요. 배터리 이 생산에 대한 규모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사이즈를 좀 더 이 규모를 좀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배터리 생산자까지 포함해야 된다라는 제안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듀 실사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 원료를 제가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특히나 사회적 환경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패널 논의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U의 그 배터리 정책에 관한 아주 세세한 설명을 잘 해주신 우리 헨리 부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기 바랍니다. 시간 매니지를 아주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